2022학년도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5강의 조금 어려운 2번하고 3번에 대한 지면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방사선 핵 폐기물의 저장과 처리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어휘나 용어 자체가 핵물질과 관련된 어휘들이 좀 있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생각해서 하나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글의 흐름과 관계없는 문장인데, The issue with disposal option, 일단 여기까지 주어가 되겠죠. disposal 하면 처분이라는 뜻이니까 핵 폐기물 처분 선택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이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것은 주로 is achieved by,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 concentration은 집중이라는 뜻도 있지만 농축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잘 알아놔야 돼요. 압축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concentrated uranium은 농축 우라늄 이렇게 얘기하듯이 concentration, 농축이란 개념이고, containment는 봉쇄란 개념이지만 일종의 경납의 개념이죠. 이게 봉쇄해서 바깥으로 누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containment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교나 군사 정책에 있어서 봉쇄 정책하면 containment policy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엇을 포함하여? isolation of suitably conditioned radioactive waste in disposal facility 하면, facility는 시설물이니까 폐기물 처리 시설물에 있어서, 자, 적절하게 conditioned 하면 조절되고 가공된, 이렇게 좀 처리되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처리되고 가공된 방사능 폐기물의 isolation, 격리를 포함한 이런 얘기죠. 그래서 isolation부터 여기까지를 이제 involving의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적절하게 가공된 방사선 물질의 격리를 포함하여 핵시설물의 폐기물 처리 시설물에서의 격리를 포함하여 그런 농축과 그 다음에 컨테인먼트, 핵 폐기물을 농축하고 그 다음에 경납하는 일에 의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첫 문장을 보면 전반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안전과 관련된 얘기다. 컨테인먼트 하면 경납이란 뜻도 되고 경납 건물이라는 개념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경납이라는 것, 다시 말해서 방사선 물질이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봉쇄하는 조치를 뜻합니다. 이러한 경납은 많은 방벽들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거죠. 방벽들을 이용한다. Around radioactive waste 하면 방사성 폐기물 주변에 to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을 나타내는 to 부정사예요. restrict 하면 제한하다죠. release radionuclide into environment 하면, 자, radionuclide 하면 방사성 핵종을 가리키는 건데, 방사선 붕괴에 따라서 발생하는 그런 방사선 방출하는 그런 핵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방사선 핵종은 자연 환경 속에서 많이 존재한다고 하고 인공적으로도 어떻게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 가지 자연 환경에 존재하는 자연 핵종이 있고 그 다음에 인공 핵종이 있는데, 인공 핵종은 일반적으로 산업이나 의료기관에서 치료 목적으로 또는 산업의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죠. 아주 소량이긴 하지만 이 방사선 핵종을 환경으로 방출하는, 방사선 핵종이 환경으로 방출되는 일을 제한하기 위해서 방사선 폐기물 주변에 많은 방벽들을 사용하는 것이요, 쌓아두는 겁니다. Such an approach 하면 그러한 접근법은 is a key to waste storage disposal 하면 폐기물 스토리지 처리와 disposal, 저장과 처리라는 개념이죠. 저장과 처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 방벽을 잘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방사선 누출되지 않도록. 그리고 it is termed, 뭐뭐라고 불리운다 라는 얘기죠. term이 용어니까 뭐뭐라고 불리운다. 멀티베리어 컨셉 하면 다중방벽 개념이라고 불려지고, 이것은 종종 또 뭐라고 불리우냐면 메스라슈카라고도 불리우는데, 이것은 자, after 뭐뭇을 본따서 그렇게 메스라슈카라고 불려지는 거죠. 자, is named after처럼 사용되는 겁니다. The popular Russian doll하면 아주 많이 알려진 러시아 인형의 이름을 따서 메스라슈카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이 러시아 인형은 has inside of its large doll 하면 큰 인형 안에
작은 인형들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러시아 전통 인형 마트로시카처럼 보통 작은 인형에 여러 개의 인형을 계속 씌우는 거야. 그래서 사용 후 핵 연료가 이렇게 방출되지 않도록 하는 건데, 금속 용기, 뭐 처분 용기, 완충제 등 다양한 방벽을 겹겹이 쌓는 형태를 가리킵니다. So that, 그래서 the total number of doors, 인형이라는 건 여기서 방벽을 가리키겠죠. 방벽의 수가 점점 더 커지고 많아지는 그런 상황을 가리킵니다. The confining barrier 하면은 이러한 격리 방벽은 이런 얘기죠. confine 하면 제한하는 개념이니까 격리 방벽은 자연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는 엔지니어드 공학적으로 이루어진 것일 수도 있다. 다시 말하면 obtained, 얻어진 이런 분사구문이죠. via, 무엇을 통하여. process는 처리 과정을 통해서 얻어진 여러 가지 인공적 방법이나, 그러니까 공학적 방법이나 자연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다. 자, 4번에 보면 radioactive material, 방사능 물질은 사용된다. 광범위하게. 의학 분야, 농업, 연구, 제조, 비파괴 검사나 mineral exploration 하면 광물질 탐사의 경우에 사용된다. 방사능 물질이 사용되는 경우에 대한 용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이것은 글의 흐름과 관련이 없겠죠. 이러한 광범위한 접근법은 is to 뭐뭐 하는 것이다. use more reliable barrier, 더욱더 신뢰할 만한 방벽을 사용하는 것이다. 더욱더 많은 hazardous 하면 위험한 폐기물에 대해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이러한 신뢰할 만한 방벽을 사용하는 것인데, 그 처리 방법에는 including 무엇을 포함하냐면 공학적인 방벽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위치가 나와 있는데 잠깐 올려볼게요. 자, 여기 있는 위치는 앞에 있는 바로 미안합니다. 자, 위치는 앞에 있는 위험한 폐기물을 받는 겁니다. 이걸 받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걸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result 단수가 나와 있죠. 뭐뭐로도 기인한다. radioactive waste treatment 하면 자,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conditioning process만 이러한 가공 처리 방법, 가공 처리 과정으로부터 유래하는 그러한 그 위험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신뢰할 만한 방벽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널리 받아들여지는 접근법이다 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반적으로 널리 받아들이는 접근법은 자, 방사선 폐기물 처리와 그 다음에 컨디셔닝 프로세스 가공 처리에서부터 유래하는 비롯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위험한 그러한 폐기물에 대해 공학적인 여러 가지 방벽을 포함하여 신뢰할 만한 방벽들을 바로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되는데, 이 전체적으로 방사선 폐기물 저장과 처리의 핵심은 안전이고 그 다음에 그 안전을 위해서 그런 공학적인 방법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많은 신뢰할 만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한다는 내용의 글인데, 4번은 방사선 물질의 사용 방법의 내용이기 때문에 글의 흐름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자, 3번은 조금 이제 일단 좀 문장이 길기 때문에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글은 내용을 알면 굉장히 쉬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미국의 초창기 석유 산업의 골격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석유 생산에 관한 법규를 제정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포획법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 포획법규에 대한 내용이 이 글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포획법규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사냥을 하다가 동물이나 새가 다른 사람의 소유지로 갔을 때 그 땅의 소유자만이 그 사냥감을 잡을 수 있는 권리가 들어있는 법규였는데, 이것을 같은 원리로 해서 땅의 소유자 그 땅에 있는 석유 같은 것을 파낼 수 있는 권리가 있도록 하는 건데, 영국에서 시초가 된 그런 내용이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19세기의 법은, 그리고 오늘날의 법은 encourage, 부추기다라는 얘기죠. 자, producer, 생산자들이 encourage 목적어 투부정사 5형식 문장이야. 펌프 퀵, 빠르게 퍼내도록 부추긴다라는 얘기야. 오일 디스커버리, 석유 발견물들은 자, were governed by rule of capture, 포획의 규칙에 통제를 받는다, 지배를 받는다 하는 얘기죠. 이 포획의 규칙은 만들어진 것이죠. 중세 영국에서 뭐뭐 하기 위해서 자, 헌팅 디스피트, 사냥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세 영국에서 만들어진 그런 포획의 규칙의 지배를 받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올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A번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와 있죠. 땅 소유자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는 사실상, 그 다음에, 그리고 이것은 바로 포획의 규칙을 가리켜죠. 포획 규칙은 무엇을 진술하냐면, 만약에 dear bird move from one estate to another 이렇게 돼 있어. estate는 사유지란 개념이죠. 자기가 소유한 땅이야. 자, 하나의 사유지에서 또 다른 사유지로 새나 사슴이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the latter estate, 즉 후자의 옮겨온 곳의 사유지야. 새들이나 사슴이 옮겨온 곳에 후자의 사유지의 소유자는 그 동물을 죽일 수 있죠. with no recompense 하면 아무런 배상 없이도 누구에게? 전자 소유자 사람에게, 사유지의 소유 사람에게. 그러니까 A라는 곳에서 새들이나 사슴이 B라는 곳으로 옮겨가면 B라는 사람은 A 사람에게 보상하지 않고도 이거를 죽일 수 있는 거야. 자, 왜냐하면 no one, 아무도 can say,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왜, 그리고 사슴과 새가 이동했는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은 바로 모든 사람들에 의해서 공유되는 커먼스, 공유제의 일부분이기 때문이다. 자, 공유제죠. 자, 여러분들 그 수능 완성에서도 작년에도 많이 나왔지만 공유주의 비극이라든가 공유제 법칙 이런 것들 잘 알아놔야 됩니다. 공유제는 뭐 누구든지 공동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새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 다음에 석유 시추에 대한 얘기가 A번으로 연결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땅을 소유한 사람들은 권리를 가지게 되는 어떤 권리냐면 whatever wears by a lay beneath it 하면 자, whatever 명사는 any 명사를 바꿀 수 있지. anywheres 이렇게 쓰면 돼. that lay beneath 자, beneath it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땅 밑에 놓여 있는 어떤 부든지 간에 그 불을 끌어올릴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죠. 설령 머물지라도 드리는 그 굴착이 파내는 일이 썩은 빨아들이는 거야. 그들의 이웃의 재산을 빨아들여서 말라 비틀어지게 이제 건조하게 만든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땅 밑에 있는 것은 결국 그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 소유자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 땅에 있는 석유나 물들을 빨아들여서 옆에 있는 이웃들의 자산들이 굉장히 말라 비틀어지고 좀 건조해지고 문제가 된다 할지라도 그거는 큰 문제가 안 되고 그 땅 밑에 있는 사람들이 끌어들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얘기야. As one English judge wrote, 한 영국의 판사가 적시하였듯이 rule of capture만 이렇게 포획의 규칙은 적용되었다느냐. 왜냐하면 아무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what happened in the hidden vein of earth 지구의 베인은 보통 정맥을 뜻하죠. 그러한 여기선 광맥 같은 걸 얘기하겠지. 석유가 들어있는 그러한 부분을 가리킬 수 있고 숨겨진 광맥에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새나 이런 것들을 잡을 때 자기 사유지로 넘어온 새는 자기가 잡아 죽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사유지 밑에 있는 광물들이나 석유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시추하고 뽑아낼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상 이러한 포획의 규칙은 뭘 의미하냐면 take as much as you can, as fast as you can. 가능한 한 빨리, 가능한 한 많이 자기가 이렇게 차지하는 걸 의미했다는 얘기죠. 요걸 가로로 묶어줘야 됩니다. 따옴표가 원래 있으면 좋을 텐데. before neighbor, 이웃 사람이 does,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러니. does는 take를 받는 대동사가 되어 있죠. the same to you, 당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얘기죠. 자, 그냥 does를 그냥 does로 봐도 상관없습니다. 대동사를 안 봐도 돼. 이 이웃 사람들이 당신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기 전에. conservationist, 환경 보존론자들과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알고 있다는 얘기죠. tragedy of commons, 공유제의 비극이라고 이러한 문제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극입니다. founded 하면 자, in ignorance 하면 무지를 바탕으로 한 비극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여기 포획법규가 이제 이와 같이 적용되면서 같은 유전지대에 있는 땅 소유자들은
석유를 월등히 많이 생산하거나 또는 인근 유정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그들이 생산한 만큼 계속 최대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문제도 발생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 또 장점도 있어.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것을 빨리 팔려다 보니까 기술도 발달하게 되고 생산이 빨라져서 판로 개척이 가능해지다는 장점도 있는데 어쨌든 이것이 공유제의 비극이다라고 이 글에서 이제 보고 있는 그러한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공유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뭐 공원이라든가 뭐 이런 공공시설물도 다 공유제야. 근데 이제 공유제가 내 것이 아니라 먼저 많이 쓰는 사람이 임자가 되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하다 보면 공원에 초목이나 풀들도 해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마구 다니다 보면 결국 공유제 비극으로 해서 그것이 없어져 버리면서 결국에 우리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 바로 공유제 비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유지라 할지라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고 남들에게 이렇게 물려주고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생각도 갖고 공유지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공유제 비극을 그런 식으로 지금 석유시추에 언급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